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Win or not, 승리를 한 거냐 또는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에 대한 5% 관세 부과, 오늘이 마감일입니다만은 일단 이 사태는 피해가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미국과 멕시코 양측이 미국 남부 국경 침입자들, 불법 미입국자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의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이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은 Big Win, 대승리다라고 선언을 했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은 신기루 같은 허상일 뿐이다 라고 그 결과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승리의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 상품의 80%의 수출지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에다가 관세를 먹이면은 멕시코의 국가 경제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급소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빈곤과 살인 강간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고로 일시적인 미입국자의 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딜 메이킹, 이웃과의 우호 관계를 크게 상처를 냈다. 그런 지적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번 일련의 극단적인 조치들이 2020년 선거와 무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국경 보안, 가계부, 이웃과의 설린 관계, 이런 것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승자냐 패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개의 다른 답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멕시코와의 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국경 보안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것을 보면은, 첫째, 멕시코 정부가 국경 보안 병력을 6,000명을 증강을 하고 이 병력을 과테말라 접경 지역으로 가서 경비를 강화시킨다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밀입국자의 체포 구금 시설을 확장한다. 또 추방 시스템도 확대를 하겠다. 또 한 가지는 Remain in Mexico라고 불리우는 그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절차와 판결을 끝낼 때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한다.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하는 제도에 멕시코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멕시코로서는 당초부터 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5%의 관세를 3,500억 달러치의 상품에 부과를 하게 된다면은 멕시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멕시코 전체 수출량의 80%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지만 우선 제1차적인 피해자는 멕시코인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중남미 미입국자들의 숫자가 과연 줄어들 것인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사안의 근본 원인이 그냥 살려고 또는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생결단하고 빈곤, 살인, 강간으로부터 탈출하는 집단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과테말라, 혼두라스 등지의 빈곤 문제, 폭력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미입국자들의 물결은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정치적인 환경도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 내부 또 국민들의 심사가 편치가 않습니다. 멕시코의 치안 제도가 국경 보안 쪽으로 크게 가게 되면은 그나마 마약 범죄 등이 창궐한 멕시코 내의 범죄가 급등하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그 자살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호칭을 해서
dirty work이라고 지난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비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설린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USMCA,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의 북미 지역 무역 협정이 국내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멕시코는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 하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약 비준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정책으로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 조치로 미입국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최고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내가 했다. 2020년 선거는 내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시적으로 미입국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시 계속이 되면 그것 봐라. 이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다. 마약과 범죄와 테러가 몰려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 미움과 공포의 정치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들이 다시 한번 흥분을 해서 반이민 이것을 크게 외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경고를 정치적인 수수였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미 보안군을 증강한다든가 이것은 작년 12월 또 지난 3월에 합의를 했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정치화해서 나온 것은 정치적인 득을 보자는 수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내 진보 측의 탄핵 실시 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진정시키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내의 정치적인 대결, 또 혐오, 이것은 이미 루비컨 강을 건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원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죄 적용 여부를 의회에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의 연례 방송 선교 모금을 돕기 위해서 어제 연합 찬양제가 열렸었습니다.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 주최로 시카고 장로 성가단, 기독 여성 합창단, 시카고 권사 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천 코럴, 또 예울림 여성 합창단, 그리고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온 남가주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해서 그야말로 멋진 찬양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행사의 타이틀은 복음의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후원을 위한 제20회 연합 찬양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장로 선교회 그리고 시카고 장로 성가단을 비롯한 여러 합창단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금년에 개국 41주년을 맞습니다. 시카고 땅에 우리말과 우리 찬송으로 복음을 전한 지가 41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축복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금년에 특히 많은 출연진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격려 후원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은 이달 말경 25, 26, 27일 3일 동안 선교 방송 후원을 위한 연례 특별 방송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해설이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공개 선교 헌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올해도 매년 연 예산의 20%를 충당해야 하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1주년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금 동참 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847-583-0191번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인 데이비드 오티스가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어제 총격을 당했습니다. 언론은 오티스가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의 술집에서 총격을 받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미니카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8시 50분경 산토도밍고의 한 술집에서 괴한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티스의 뒤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잡혔습니다. 오티스는 선수 시절 10차례 올스타에 선정됐고 2004, 2007, 2013년 보스턴을 월드시리즈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멕시코가 과테말라와의 국경에 군인 6,000명을 배치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부과하려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댈러스시에서 어제 오후 강풍을 동반한 폭풍으로 건설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주거용 아파트 위로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앨런시틸라이드 아파트 부근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아파트와 주차장을 덮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댈러스 소방대는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소방당국은 당시 이 지역에 불었던 강한 태풍을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지난 8일 미국이 이란 최대 석유화학업체 페르시안 걸프 석유화공업과 그 산하 관련사 대리점 등 39곳을 다시 제지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석유화학업체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다시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페르시안 걸프 석유화공업 등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한편 미국과 일절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1명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경찰관은 비번 중인 어제 새벽 3시경 87가에서 운전 중 한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는데 이 자리에 있던 34살 여성이 사망하고 다른 35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시카고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모두 7건의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네디 익스프레스 할렘 인바운드에서 오중 충돌 교통사고가 일어나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의 청소년 소란 행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8시경 다운타운 레드라인 부근에서 1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소란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 지점에서 2건의 청소년 소란 행위가 빚어져 약 40명이 체포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흐린 곳 있겠지만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최고 73도, 최저 57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고 79도, 최저 61도. 수요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60도. 목요일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68도, 최저 54도입니다.